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미스터 트롯에서 14살, 그러니까 트로트 신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정동원 군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이거는 뭐 분석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오히려 이혼을 안 했으면 과연 동원이가 가수가 됐을까? 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혼해가지고 얼마나 3살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할아버지가 봐주신다 하더라도 그거 잘 안 맞잖아요. 그래갖고 그 심리치료도 좀 받았다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트로트 할 때 따라 배우고 또 이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드럼도 뭐 좀 나이 먹어서겠지만 드럼도 사주고 또 색소폰도 사서 연습시키고, 그 신기하잖아. 이제 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이셨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적응을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이제 엄마, 아빠 헤어진 거에 대해서 좀 잊고, 나름대로 할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13살 때 그 전국 노래장에 날아가서 상도 받고, 또 여기저기 이제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원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출연시켰나 봐요. 그 이제 할아버지가 그만큼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소질 있는 거 아시니까 그걸 손자 하나만큼, 손자에서 어떤 그거를 본인이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를 손자에서 어떤 소질을 조금 더 찾아가면서 손자가 꽃을 피우는 걸 이제 볼 어떤 그런 소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트롯 가수가 됐는데, 요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사주 보면은 정해년, 계묘월, 임자일, 신은 몰라요. 신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유출을 해서 경술이라고 일단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입술이 마르도록 그 색소폰을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입술에 피가 나도록. 그러니까 뭐 좀 귀찮았겠지만 할아버지가 또 꼬시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야, 너 이걸 해야 된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꼬셨겠죠. 그래가지고 이 나이가 그때 했으면 한 5, 6살 때 정도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 애가 뭘 알고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것 저런 거 보여주면서 너 이런 거 배우면 앞으로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꿈을 났겠지. 그래서 말이 그렇지 입술에 피가 나도록 색소폰을 연습할 정도면 꼬마가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 음악에 대한 어떤 노래에 대한 소질을 미리 간파하시고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키워주신 것 같아요.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요, 임자일주죠, 임자일주. 여러분 이제 임자일주는 아시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기운이 아래 위로 있고, 또 혹은 요걸 우리가 양인이라고 그래. 양인이라는 거는 시기께서 양의 목에 칼을 꼽는다. 그러면 뭐예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양인이 있다는 거예요. 칼과도 관련이 있고. 자, 이렇게 양인의 모습이, 진정 양인의 모습이 간여지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임자하고 신유하고, 그 다음에 을묘가 가장 이 간여지동에서 제대로 간여지동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갑인이 있다 그러면 이게 천간에 목이 있고 지지에 목이 있는데, 인 속에는 무토가 있고 또 병화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임자 같은 경우는 자 밑에 임계, 또 물만 있죠. 그러니까 아래 위 전체 순수한 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너 이제 임자 만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강하면은, 응? 너 이제 임자 만났다,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강한 사주예요. 강한 일주. 그래서 임자의 속에 피를 보는 거하고 이제 칼과 연상되는 건데, 이순신 장군이 예를 들어서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장군이 환생해서 칼을 차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이 사주 여기에서 또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아주 강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자,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임자일주는요, 임자일간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키우는 게 자기 임무예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가 여기 묘목은 있죠. 물론 지장간에 이제 간목도 있어서 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커야 되면은 여기 병화가 떠야 돼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주어져 있죠. 자, 그런 점은 좀 아쉽고요.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술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요건 이제 화계, 도화, 역마죠. 역마하고 도화하고 화계가 딱 골고루 갖춰진 사주인데, 이 도화는 지금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주 잘 맞아요. 혹은 뭐, 할아버지가 이 사주를 보고 나서 이거를 시켰는지도 모르겠네. 이 도화가 이렇게 있다는 건 연예인 될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 조건. 역마가 있다는 건 노래를 한 군데서 할 수 없죠. 여기저기 많이 찾아 돌아다녀야 되죠. 역마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역마가 이런 이 동원이한테는 좋죠. 항상 장소가 바뀌니까 긴장감도 있고 역동성도 있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또 재미있고, 그 다음 이 화계는 예능적 감수성을 타고났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아마 드럼과 색소폰 연주하는데 그 배우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 예능적 감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빨리 적응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 나이인데도 성인들과 같이 견주면서 당당하게 떨지 않고 침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질, 이렇게 비견겁제도 강하고 또한 기질이 강했다는 뜻이에요. 기질. 자, 이제 강기질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괴강 같은 것이 있고 또 양인이 있고 간여지동이 있고 비견겁제가 이렇게 강하게 있는 사주가 기질이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범하고 또 카리스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운 때문에. 자, 요런 상태에서 이 비견겁제가 강한데 월제, 요게 직업궁이죠. 월제에 이렇게 상관이 있다는 거는 제조. 요 묘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배우는 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써먹으면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원래.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이 상관을 제대로 쓰는 거죠. 상관이라니까 어떻게, 자기 표현력이고, 그 다음에 요 자체가 또 감수성이죠. 그걸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돼 있어, 사주가. 예. 그 직업성에 이렇게 상관을 잘 써먹으면 이 사람은 그 타고난 그 천직을 제대로 한다고 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직업 선택하는데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타고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한번 보면은 이 부모님이, 여기 부모궁이거든요. 아버지, 엄마 궁인데, 자, 요 자리에 보면은 지금 이제 공망으로 돼 있어요. 공망으로 돼 있다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여기 제가 육친으로 온 아버지가 요거 정화가 아버지예요, 정화가. 임수 입장에서 수국화가 되죠. 이게 정제, 이게 아버지인데, 이 정화가 지금
아래도 물, 옆에도 물, 그 다음에 전개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묘 반합으로 이게 완전히 지금 이 목으로 되어 있죠? 여기 목이. 목고. 자, 요 상태에서 생을 이론상으로는 목생화가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이렇게 축 맞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운 자체가 이 정화 자체가 너무 약해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성을 보면은요, 엄마잖아. 엄마가 이 3조 안에는 지금 없죠. 그리고 지장간에도 없어요. 지장간에도 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인으로 한번 잡아본 거는, 편인은 이런 사주에서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오히려 안 줘준 거죠. 왜냐하면은 수가 지금 이렇게 강한데 또 이 수를 행하는 금이 있다는 건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도 오히려 잘못하면은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정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거는 너무 강하죠. 지금 상태도 안 좋다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이렇게 강하면은 자존심 강하고 고집 있고 또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얼마나 깐깐한 성격이죠. 비견겁제가 강하다는 거는. 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생활해 준다는 거는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 편인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머님, 나중에 들으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뭐 어떤 빛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이 편인이라는 거는 여기 역할이 이 지금 상관도 극을 받고 또 한 가는 이 편인 자체가 돈을 소모하는 인자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 편이 식신을 극하면 어떻게 돼? 이 밥그릇을 엎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어머니가. 편인 자체도 문제지만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이 편인 자체가 이 동원이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건 따지는 거지만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편인이었던 정인이었던 간에 3살 때 헤어진다는 거는 이 동원이한테 너무나 충격이었죠, 이런 게. 어쨌든 간에. 네. 오직하면 그 어린 나이에 꼬마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어머니 역할은 제대로 못한다. 자,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머니, 아버지 자리에 이게 딱 공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어머니, 아버지하고 인연은 약하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상관을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 형이 걸려 있고 이 해묘, 이 반합이 되어 있죠. 이때에서 해공이 좀 돼요. 그래서 뭐 깨끗하진 않지만 이 상관 묘를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악기 다루는 일을 배워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사주상에는 그렇게 보고, 그 3살 때 이제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이때가 기축년이에요. 기축년. 2009년. 여기 보면 2009년, 기축년이거든요. 이때가 부모 이혼인데, 요 축이 오면은요, 축이 와서 해, 자, 축에서 수국을 이루어요, 완전히. 수국을 이루면은, 이 어머니 자리에, 요 자리는, 이 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평초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떠다니는 결과가 되죠? 그 당연히 이게 해자축 수국이 돼버리면 이 정화는 꺼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기축년에는 어차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인연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었구나. 제 남자 이제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동원이가 이제 커가지고, 지금 이게 이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 화를 그리워하는 사주거든요. 이게 좀 차갑잖아, 물이. 아직은 묘월이니까. 이 차가운데 이 따뜻함을 찾기 때문에 이 일간이 화를 부르는데 이 화가 아버지도 되고 돈도 되고 여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이렇게 많은 사주는요, 이 불을 그리워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친구를 사귀어보고 고분고분한 사주, 여자가. 이렇게 고집이시고 자존심이 강한데 예를 들어 여자도 똑같이 비견겁제가 강한 여자를 만나면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내겠죠. 그래서 여자가 좀 옛날로 얘기하면 현모양처, 요조숙녀, 뭔가 순종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게. 왜냐하면 그렇게 억센 여자를 만나면 이게 이 사주 틀이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로 되어 있죠. 수가 나 말고 자, 경쟁자가 하나, 둘, 세 명 있잖아. 이 여자를 가지고 이 여자를 내가 취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경쟁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렵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여자 사주를 볼 수 있다면은요, 일간이 무토가 오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물이 너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와서 딱 막아가지고 안정을 시켜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일간이 무토로 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가 되겠죠. 조금 순환장이 되겠죠. 여자한테 고분고분 잘해줄 수도 있고. 자,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고를 때는 무토 일간이면 좋고,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도 무토 일간이라고 치면은 토가 많지 않는 사주.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 일간이 돼. 예, 신약한 사주. 조금은. 이제 그런 사주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을 좀 보면은, 2009년, 2019년, 작년이었죠, 작년. 요때 이제 기해년이 왔을 때, 요때는 아마, 자, 이 기토가 오면 이제 정관인데, 임수를 만나면 뭐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 어떤 단계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뭔가 나름대로 뭘 해야 되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가수로서의 어떤 뭐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때 기토를 만나면요, 이 임수가 흙탕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걸 기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머리가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는 나이 한두 살 먹어가니까 중학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한 것도 많은 거겠지만, 자, 운에서 봤을 때도 그 다음에 또 지지에는 또 비견겁제가 또 들어오죠. 자, 본인은 강해지고 머리는 혼탁해지고 그런 운이요.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경자년에는 이제 편인이 들어와요. 편인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나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편인이 왔을 때는 뭔가 또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내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1월 달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괴롭고 고통을 당했다고 봐야 돼요. 올해 경자년에.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트롯 이제 경연대회에 나갔잖아요. 나갔는데도 그 마음을 이제 비우고 나갔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할아버지 몸이 아파서 힘드신데 손자가 이렇게 TV에 나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뭐 14살 먹었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그 형아들을 다 무찌르고 내가 우승을 하겠다고 나갔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다 왔을 때 오히려 마음을 비워서 실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그 5위 했으면 대단하잖아요. 일단 결승에 진출한 7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는 그건 누가 봐도 대단한 거죠.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성인인데 14살 먹은 꼬마가 나가가지고 결승전에 같이 나갔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그 형들하고 뭐 삼촌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존칭을 취했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같이 어울려서.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노래하는 쪽으로 그릇은 큰 그릇이 될 그릇이에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돼? 우두머리로 태어났죠? 장군으로 태어났잖아, 장군. 그러니까 이 트로트계에서 아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 눈망울에서 뭐 이렇게 천진난만하다, 착하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은 좀 애잔한 느낌이 들죠, 아직은. 왜냐면 그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잊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사춘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정말 좀 사춘기 지낼 때까지만이라도 잘 이렇게 보살펴 줬으면 이제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름대로 동원리 사주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